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네, 반갑습니다. 끝장의 노동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류 정정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일반 전표와 관련된 오류 정정 문제가 나왔었죠.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는 일반 전표뿐만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잘못 입력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수정을 하게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총 3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먼저 전체적인 조망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일반 전표 정정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정정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일반 전표 메뉴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정정하는 것을 뜻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정정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메인 매출 전표 정정입니다. 자, 이것도 말 그대로입니다. 메인 매출 전표라는 메뉴에 들어가셔서 정정할 것들이 있다면 정정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선은 일반 전표 적고요.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를 적을게요.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일반 전표에 잘못 입력된 거를 삭제한 후에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그 내용을 다시 입력하는 거를 뜻합니다. 혹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잘못 입력되어 있는 거를 지우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것을 뜻하죠. 자, 요것들이 이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푸실 때 구분하는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요령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부가가치세가 어쩌고 저쩌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라든지 혹은 별도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냥 볼 필요 없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수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라는 이야기가 없다면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정정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 일반 전표에 있는 걸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에 가서 넣는다. 이런 문제는 우선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문제에서 일반 전표에 잘못 넣은 거 지우고 메인 매출 전표 가서 넣어라, 이렇게 다 좀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고, 사실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일반 전표에도 들어가 보시고요, 메인 매출 전표에도 다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이제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교재에다가 넣어놨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답을 달아놨어요, 제가. 그래서 수정 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력이 돼 있었다. 근데 이제 수정 후에는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를 답을 일단 입력을 해놨는데요, 적어놨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일반 전표 정정이나 메인 매출 전표 정정은 여러분이 그 입력하는 것만 좀 잘 하신다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시험 목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책에서는 그냥 답을 문제 먼저 읽으시고요. 문제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수정전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보면서 뭐가 잘못 입력됐는지 찾아보는 그런 식이죠. 자, 우선은 예시로 그래도 이제 그냥 넘어가기는 아쉬우니까 예시로 우리가 사용했었던 83의 기출 데이터 파일이 있었죠. 그걸 가지고 두 문제 정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푸는지 두 문제 정도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날짜 체크하시고요. 11월 29일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이자 수익 중에서 원천징수 세액이라 되어 있고, 문제를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정정입니다.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별도라든지 포함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전혀 문제에서는 없죠. 그러면은 바로 자, 여기서 일반전표를 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위에 문제 날짜 보이시죠? 네, 그 날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미 입력되어 있는 분계가 보이실 거예요. 맞죠? 근데 이 분계가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기 문제를 읽어보면 이제 보면서 같이 해봅시다. 이자 수익 100만원 중 그 다음에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는데 보시면은 금액이 일단 100만원은 아니네요. 근데 이제 100만원 중에서 네 보시다시피 그 원천징수 금액이 15.4% 돼 있는데 이거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100만원 곱하기 15.4 해보시면 15만 4천원 뭐 되겠네요. 딱 보니까 네, 그걸 제외한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는데 요것만 지금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분계를 올바르게 고쳐라 이 말입니다. 자, 수정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걸 뭐 지우고 F5번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우고 넣는 법이 있는데 그냥 지워버리면 이제 뭐가 있었는지 한 번씩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자, 이자 수익이 첫 번째 줄에 보면 100만원이라 돼 있죠. 그러면 이자 수익 금액을 100만원으로 우선은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꿨죠. 그리고 차변 금액 보통예금 들어오는 거는 뭐 이상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밑에다가 차변 다시 하셔가지고 위에 보시면은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계정과목 선납세금 이라고 이렇게 15만 4천원까지 넣어주시면 수정은 끝이에요. 이렇게 수정이 하면 끝이거든요.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 전에 아까 입력돼 있던 거잖아요. 이거 맞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바꾼 거는 이자 수익 금액 바꿨고 보통예금 금액은 손대지 않았고 선납세금만 추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정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입력하면서 다 하는 방법도 좋지만 제가 이제 답을 달아놨으니까 밑에 수정 후 부분만 여러분이 잠깐 가리시고 그럼 이 수정전을 어떻게 바꿀까를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답을 보시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선납세금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자 수익 내가 수익 얻었죠. 여러분 통장에서 이자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세금 이미 떼고 받습니다. 돈을요. 이자 수익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세금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내가 미리 낸 돈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분개할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지만 기업에서는 그것도 이제 세금 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납세금으로 잡는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가 볼게요. 일반전표 문제는 보시면 다 그 부가가치세 어쩌고저쩌고라는 말이 잘 없어요. 근데 이거 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시간 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출문제, 최근 기출문제 10회분 푸실 때 뭐 그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매입매출표 정정 유형이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또 체크를 해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포함 이런 말 보이시죠? 그럼 이런 말이 보통은 다 부가세 별도 이런 식으로 부가세 별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매입매출전표에서 하는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네,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는데 뭐 모르겠으면 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유형 일반 전표에 있는 거를 지우고 뭐 매출 전표에 넣어라 하는 문제 유형인데, 자, 이것도 이제 83회니까 우리 지금 이 데이터로 한번 풀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요령 풀어드리는 요령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먼저 자, 날짜 체크하겠습니다. 10월 24일이고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마우스 등을 해신 컴퓨터에서 현금 55,000원 부가세 포함. 여러분 이 말이 일단 있다는 말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거래구나 라고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 일반 전표에 넣었다 하죠. 그럼 여기에서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아, 이거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잘못 넣은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시면 입력하였으나 지출 증빙용 영수증까지 나오죠.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연습 열심히 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수증이 나오면은 이제 10중 8구 메인 매출 전표 하는 거 맞죠. 거기에서 발급된 것이 확인되었다. 그 다음에 계정 과목 이름도 이렇게 줍니다. 소모품으로 하라. 그러면은 오케이, 소모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일반 전표에서 일반 전표 입력하였으나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 그 날짜로 우선 가보시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시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되고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삭제 버튼 위에 있는데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라인 삭제할 수 있게 하면 되죠. 혹은 마우스 올려놓고 쓰시면 보이시겠지만 F5번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클릭하시고 F5번 이렇게 누르셔도 네, 삭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일반 전표 삭제하셨으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 띄우시고 네,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4일 날짜 넣으시고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제 내가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마우스 구입을 했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 거래이면서 현금 영수증 현과 61번이죠. 그래서 61번 넣겠습니다. 품목은 뭐 마우스 등이니까 그냥 이렇게 마우스 등 넣고 금액 잘 보시면 55,000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왜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설명은 안 드릴게요. 회신 컴퓨터 분계는 3번으로 하고 차변에다가 소모품으로 하라고 하죠. 소모품 하시고 대변 문제 보시면은 현금으로 다 줬겠죠. 따로 다른 말 없으면 이제 다 현금 영수증이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문제는요. 일반 전표든 메인 매출 전표든 구분하는 거는 방금 요령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입력하는 연습 충분히 되신 분들은 이제 다 보면은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따로 수업 시간에는 언급 안 해드리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인쇄하셔가지고 뭐 이제 시간 재놓고 푸실 때 그때 이제 직접 뭐 풀어보시면서 채점 해보시고 요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다 한번 뭐 체크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론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산부터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론에서 좀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분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한 챕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당좌자산부터 해서 재무회계, 원가회계까지 우선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먼저 하고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은요. 제일 마지막에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이유는 중요도가 일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제 개수에 비해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는 그런 점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관련된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런 부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챕터 이름은 당좌자산입니다, 여러분. 당좌자산이고요. 지금 재무상태표 그림 요거 보이시죠? 요거 우리 다 암기를 기본적으로 하시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직 암기 안 되신 분들은 재무상태표의 전체적인 틀 요거 한번 암기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계 책들은요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챕터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산 끝내면 이제 부채, 자본 순서대로 책의 챕터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보실 부분은 당좌자산이고요. 당좌자산에서 좀 주요한 챕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자산 안에 또 이제 카테고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각각의 또 카테고리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은 각각의 이름들 다 가지고 계시죠? 근데 이제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 뭐 남자, 여자로 또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하면 뭐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출신 학교, 아니면 출신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특성별로 다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의 자산을 당좌, 재고, 투자, 유형, 무형 이런 식으로 했지만 또 그 안에서도 또 한 번 더 나누고 분류를 막 해야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공부할 것들인데 이제 맨 처음에 배우는 거는 항상 현금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부분 하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카테고리인데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 세 개가 합쳐졌다라고 그냥 보셔도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현금은 여기 현금과 관련된 것들 할 거고, 및 이건 이제 예금과 관련된 거, 현금성 자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묶어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애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현금 1, 2 돼 있는데요. 현금 1은 보시면 다 돈이잖아요. 주화는 동전이고 지폐는 우리 종이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 2라고 제가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통화, 대용, 증권 이런 말을 씁니다. 통화, 대용. 통화는 돈이잖아요. 돈 대신 뭐 쓸 수 있는 증권. 돈으로 뭐 쓸 수 있는 증권 이런 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각각 다 수표, 표 뭐 이런 식으로 사채이자 지급통지표, 표, 우편안증서는 환이라는 글자 체크하시고, 자, 그래서 이것도 돈으로 봐준다 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기합수표는 뭐 돈인 거 아시겠죠? 수표 떼온다 이런 말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동현당당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타인 발행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 할 때 그 개거든요. 동점 발행 당좌 수표 할 때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금으로 동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분계도 현금으로 했었던 겁니다.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뭐냐?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한테 배당금을 지급해야겠다는 통지표를 받은 거죠. 그럼 내가 그거 들고 있다라는 말은 그거 석 달 안에 몇 달 안에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돈과 같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채이자 지급 통지표도 비슷합니다. 이거 이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에 사채를 들고 있는데 그 회사의 사채 이자 받을 날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이라 하거든요. 이자표를. 그거를 들고 가면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본다. 자, 그리고 우편환증서는 뭐 저도 본 적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돈을 우체국에서 우체국으로 이런 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붙이는 뭐 그런 수단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돈으로 봐준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예금 항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통장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두드림 통장이나 무슨 통장이듯이 이제 당좌예금 통장 이름이 붙은 거고, 보통예금은 뭐 일반적인 통장들을 보통예금이라 하거든요. 그럼 당좌예금은 뭐냐? 내가 당좌 수표 혹은 뭐 당좌 차월 계약 같은 걸 이제 맺어 놓은 뭐 그런 건데, 네, 그런 통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키워드는요, 취득하고 요 3개월이 중요합니다. 3개월 안에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취득 시점부터 3개월 안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우리는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하고요. 근데 주의점은요, 취득으로부터지 뭐 결산 시점으로부터 이런 말, 결산 시점으로부터 이런 말 나오면 이제 틀린 말입니다. 무조건 취득일로부터입니다. 뭐 결산 시점 혹은 뭐 재무상태표 1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재무상태표 1로부터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표 1 이 말도 안 됩니다. 무조건 취득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들만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봐줘요.
그래서 요 1, 2, 3번을 묶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설명인데 사실 시험상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답을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일단 삼총사들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요 삼총사들 먼저 우표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편지 봉투에 붙이는 것이 우표를 들고 가서 편의점 가가지고 뭐 과자 같은 거 못 사 먹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입인지는 여러분 동사무소에 가면 등본 뜯잖아요. 그때 우표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혹은 그 운전면허 시험장 가시면 면허 시험 접수하시면 또 인지 붙여주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떼가지고 내가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 수 있냐?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뭐냐? 이제 수표에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날짜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후에 미래의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 날짜 때부터 이거는 수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표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선일자 수표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당장 돈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암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답이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이외에 뭐가 또 있냐? 질권 설정된 하면서 요 위에 있는 애들 이름 있죠? 이런 것들 앞에 질권 설정된 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또 오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권 설정된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질권 설정됐다는 말은 지금 이거 통제가 걸렸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다. 이건 네 거 아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질권 설정된 위에 있는 얘네들 뭐시기 하면 이것도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당좌 거래 보증금이라는 게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제 걸어 놓고 나중에 뭐 돌려받는 거긴 한데, 뭐 이게 이제 1년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바로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3개월이라는 키워드 있었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바로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 이제 이것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리할게요. 우선 암기는 우표,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 얘네들 암기 좀 해주십시오. 얘네들을 암기하시면 이제 문제 푸실 때 조금 빨리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제 3개월 이내라는 키워드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질권 설정이 안 된다는 거, 당좌거래 보증금도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별표 문제 위주로 풀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푸시고 답안 파일 제가 올려놨죠. 그거 한번 보시면서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키워드는 이 부분이죠. 5개월.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면 3개월이라고 했으면 또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키워드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자,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인데, 될 수 있는이죠. 자, 우표 수입인지 대표적인 아닌 애들이고, 만기 6개월 보이시죠?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질권 설정 보이시죠? 요거 있어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표인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거 미리 좀 푸세요. 지금 제가 풀이를 이렇게 스피디하게 하고 있는데, 미리 그 챕터별로 이렇게 미리 좀 푸세요.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문제는 좀 풀고 지금 해설 강의 들으시는 게 좋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은 돼 있고요. 취득이란 키워드랑 3개월 이내 맞습니다. 환, 요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아까 아닌 거 예시로 제가 들었죠. 통화는 돈이니까, 이건 돈이니까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네, 8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드시 현금성 자산인 것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씩 볼게요. 사채이자표. 일단 여기 답이네요.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는 아닌 대표적인 예였고, 그 다음에 6개월은 일단 개월에서 날라가죠. 근데 3개월 맞나 싶은데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결산 시점이란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취득일로부터 요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라고요. 됐죠? 그렇게 가주십시오. 자, 그 다음 이제 계산형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론형 문제 따로, 그리고 계산형 문제를 제가 일부러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형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뭐 계산기를 좀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실 때, 네, 컴퓨터 안에 있는 계산기 쓰셔도 되거든요. 쓰셔도 되니까 이렇게 띄워가지고 하는 연습을 좀 하셔도 되고요. 혹은 손계산기 편하신 분들은 손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공학용 계산기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네, 그 쌀집 계산기만 된다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1번 문제, 이제 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봅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금액을 모두 합쳐라 라고 하네요. 자, 가봅시다. 취득 당시 2개월. 얘는 제가 플러스라 적을게요. 더해줘야 되는 거는 플러스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임 발행 당좌수표. 이거 동점 발행 당좌수표니까 현금, 현이라는 거 아시죠? 이것도 플러스. 당좌 개설 보증금. 이거 아까 전에 아니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당좌 차월은요, 당좌 차월도, 네, 여기서는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참고로 얘는 이제 뭐냐면, 단기 차입금입니다. 당좌 차월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드릴게요. 이건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 개념입니다. 내 통장에 잔액이 빵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돈을 이제 인출을 할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은행이랑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은 당좌 예금 통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한도만큼은 돈을 빼가지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처럼 마이너스가 찍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건 뭡니까? 그것도 빚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 결산이 딱 되면 당좌 차월로 일단 처리되어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보시는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죠. 네, 부채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얘를 합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부채의 개념이니까. 자, 그리고 보통 예금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도 플러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이제 계산할 때 또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0이 뒤에 3개씩 다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0을 제외하고, 먼저 500 더하기 누르시고, 200 더하기 300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0인데 뒤에 03개 내가 날린 거를 다시 붙여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100만원이다. 답 체크가 가능해지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하고 있고, 문제 잘 읽으셔야 돼. 자, 통화대용증권 얘도 맞죠? 통화대용증권 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우표 수입인지 대표적으로 아닌 것들이었다는 것이 보통예금, 이거는 맞고, 정기예금 아까 없었죠. 정기예금은 이게 왜 아니냐면 이거는 이제 1년 이내 이런 식이거든요. 1년 이내이거나 뭐 1년 이후이거나 이런 식으로 1년 단위로 이제 보통 가요. 근데 얘는 이제 1년 이내인 경우를 뜻해요. 우리는 3개월을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이것도 취득 당시 만기가 100일. 그럼 이게 3개월이 이내이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3개월 생각해 보세요. 31일이라고 해서 그냥 3 곱해봐도 93일이거든? 나만 많아도, 그지?
그러니까 100일이라는 말은 3개월이 초과됐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 이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문제에서 내가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얘네들 두 개네요. 그러면 답은 1번, 이거는 뭐 따로 계산기 두드리지 않으셔도 네, 충분히 계산이 됩니다. 계산 문제 이렇게 푸시고 3번 문제 하겠습니다. 이거 잠깐 멈추시고 지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풀이 들으시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자, 3번 할게요. 푸신 분들 지금 이제 들으십시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수입인지 아니고 우표 아니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맞고요. 그 다음에 만기 120일 보이시죠? 아닙니다. 날짜 때문에 아닌 거고, 선일자 수표 아닌 대표적인 예시였고, 타임 발행 수표는 맞습니다. 더하기 하시고. 그럼 이제 결론 5만원과 10만원, 네, 저 두 개를 합쳐주시면 15만원이 되죠. 이것도 암산으로 되니까 바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푸시고 풀이 들으세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인 종합 문제, 뭐 그런 느낌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는 기말의 자산과 기말의 부채의 일부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된다면 어떻게 표시가 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지금 보기를 보시면 이거 다 계정 과목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바로 보기를 보셔야 돼요. 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이시죠? 바로 보기 보셨으면 이제 요 보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1번 보기에 속하는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갈게요. 자, 1번 보기부터 해볼게요. 받으러움은 아니고 미지급금도 아니고 외상매출금 아니고 지급보험 아니고 미수금 아니고 자, 지금 1번 보기에 해당되는 거는요, 얘랑 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보통 예금이랑 자기합수표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은 틀렸죠. 28만원이 되어야 네, 옳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를 먼저 보고 찾아가겠습니다. 자, 2번 매출 채권은요, 받으러움 얘랑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얘입니다. 요거는 이제 계정 과목 공부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계정 과목 표나 우리 생기초 할 때나 그럴 때 좀 계정 과목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되고, 금액 보시다시피 이것도 아니죠. 23만원인데 틀렸고. 자, 매입 채무 볼까요? 매입 채무는 네, 여기 하나 3번 있고 여기 또 있네요. 3번. 그럼 두 개를 합쳐 보시면은 뭐 얘도 틀렸네. 두 개 합쳐보면 33만원 돼야죠. 33만원. 그래서 틀렸고. 그럼 이제 유동부채가 바로 답이 될 것 같은데, 뭐, 하나씩 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미지급금. 이거는 이제 좀 빨간 걸로 해볼게요. 미지급금 유동부채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 얘도 유동부채 맞고요. 미수금은 자산입니다. 외상매입금도 유동부채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지면 되겠네요. 그럼 세 개를 다 합쳐보시면 45만원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는 뭐 쉬운 문제라고는 말 못하고요. 여러분이 사실 전반적인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네, 좀 풀기는 수월한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체크해 드린 것만 적어 놓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오케이, 하지만 안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 2회독, 3회독 할 때 그때 이해될 거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체크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과 부족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산 때도 나오기 때문에 저랑 같이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자, 먼저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론, 분기, 결산 모두 출제되니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얘는 임시계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김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회계에서 임시계정인 애들을 모아가지고 외우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 총 4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그
그리고 인출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우선은 그냥 기억하세요. 혹은 그냥 적어 놓으세요. 예, 임시계정이다 해가지고. 임시계정이 뭐냐? 이것도 간단하게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12월 31일이 되면 저 네 개의 계정 과목들 있죠. 존재해서는 안 되고 다 제거하는 작업 혹은 정리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쟤네들은 12월 31일이 딱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만 임시로 쓰는 계정입니다. 이 정도로만 일단 설명드리고, 자, 갑니다. 자, 먼저 현금 과부족의 정의입니다.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금액과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들고 있는 현금의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근데 그 차이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충족이 돼야 돼요. 내가 장부에 적어놓은 현금 금액과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아직은, 당장은.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이 바로 현금 과부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은요, 현금 과다 혹은 현금 과잉이라고도 하고요. 그 말과 그 다음에 현금 부족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계정은 차변 계정입니까? 대변 계정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차변 계정, 대변 계정 다 됩니다. 얘가 유일하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차변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에 나올 수도 있고 어디든지 다 존재할 수 있는, 얘 자리 어디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좀 특수한 계정 과목입니다. 뭐 이렇게 말로 안만 설명해봤자 안 맞죠? 우리가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1번. 케이스 1번 설명 드려볼게요. 실제가 장부보다 많을 때라고 해서 우선은 동그라미 1번부터 봐주세요. 실제 금액,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100이었고요. 장부에 80밖에 없다는 사실을 위에 날짜 보십시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 특징이 뭘까요? 예, 12월 31일이 아닌, 기말이 아닌 그 전에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부 금액이요, 실제 금액보다 20만큼 적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 기록된 거죠. 그럼 난 장부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싶겠죠. 네, 그럼 어떻게 올바르게 수정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시면 현금 20을 늘리는 분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여기 차변에다가 현금 20이라고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변에다가 어떻게 하실래요? 대변 같은 경우는 그 현금이 늘어난 이유를 보통은 적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그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우선 임시로. 그래서 여기 등장을 하죠. 대변에 일단 등장했죠. 그러니까 차변에 등장하든 대변에 등장하든 빈 공간에 등장해요. 일단 이렇게 빈 공간에 등장했죠. 우선은. 자,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갈게요. 동그라미 1번 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동그라미 2번 상황으로 한번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게요. 스토리텔링처럼. 자, 그렇게 해서 현금 과부족으로 우선 처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원인을 확인했습니다. 자, 원인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1차적으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까 대변에 있던 요 현금 과부족 이제 원인 밝혔으니까 더 이상 이 계정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차변으로 적어서 제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대변을 해서 이제 늘려버렸잖아요. 내가 대변에 생기게 했던 거를 차변에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제 제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거를 먼저 시키시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적습니다. 요 예시에서는 이제 이자 수익이 원인이었어. 돈이 20이 추가됐던 이유가 이자였어. 라고 지금 가정하고 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원인을 밝히면 그 원인 계정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 2번을 정리해 보세요. 1, 2번 위아래 거를 이렇게 동시에 한번 조망을 해 보시면 요 대변에 또 현금 과부족, 요 차변에는 현금 과부족 두 개가 그냥 상계되는 거 아시겠어요? 서로 제거가 돼 버리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분계는 어떻게 마지막 정리가 되냐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유는 이자 수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원인을 바로 못 밝히는 바람에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줄처럼 분개를 한번 해놓고 딜레이가 되고 원인 밝히는 시점에서야 밑에 분개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 한번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은 우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세요.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연습 했죠. 원인 밝혔다까지. 근데 원인을 못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원인을 못 밝혀서 결산 시점 지금 12월 31일까지 가버린 거예요. 자, 현금가부족은 임시계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되면 얘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애예요. 그리고 원인을 빨리 밝혀주셔야 되는데 원인을 못 밝힌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결산 시점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우선 대변에 있던 거 얘 있죠. 얘를 어쨌든 기말에는 없애버려야 되니까 보시다시피 차변에다가 기록을 하죠.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제 현금가부족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대변에다가는 아까 같은 경우는 원인을 밝혔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자 수익이라는 것처럼 적을 수 있었죠. 근데 이거 원인 못 밝혔어. 그러면은 이제 계정과목 이름이 뭐가 나온다? 보시다시피 잡이익이라는 계정을 쓰는데요. 이건 이제 밑에 나중에 4번 밑에 여기 요 밑에 3번 다른 케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잡손실 뜨죠. 요거 이제 나중에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익 계정이 대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대변이 비었었고 우리는 대변에다가 뭔가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잡 하시고 수익 계정 자리가 대변이니까 잡 수익 계정에 해당되는 이익이라고 이렇게 적었던 겁니다. 밑에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인데 요건 이제 차변이 비는 경우거든요. 그러면은 차변 자리는 비용 자리니까 잡손실을 잡았던 뭐 그런 거죠. 다시 이제 3번 설명 다시 올라갈게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자면 네, 원인 못 밝혔고요. 그래서 현금가부족은 우선 차변에 적어서 없앴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 어떤 계정을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럴 때 쓰는 잡이익 계정을 잡은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1, 2, 3번까지가 이제 서로 시간의 흐름입니다. 1번에서 2번 가는 거는 원인 확인했을 경우. 그 다음에 1번에서 3번은 원인을 못 밝혔을 경우죠. 그런 식으로 봐주십시오. 4번은 특수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1, 2, 3번과는 연관 없고요. 발견 시점. 요 발견한 시점이 12월 31일인 겁니다. 1번이랑 뭐가 다르냐면요. 1번 같은 경우는 발견한 시점이 기말이 아닌 시점에 발견했죠. 근데 지금 요 부분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결산 시점에 실제와 장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이 있죠. 등장 자체를 못합니다. 아까 1번에서는 보세요. 이렇게 등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4번에서는요 등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임시계정이니까. 임시계정은 뭐다? 기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계정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까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실제가 100이고요 장부가 80이라고 합니다. 그럼 똑같아요. 1번이랑 똑같이 얘도 20 차이가 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 장부 금액 올바르게 고치셔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현금 올리는 거 똑같아요. 1번이랑. 대변이 이제 다르죠. 대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현금가부족이라는 계정을 쓰지 않습니다. 못 써요. 아예 등장할 수가 없어요. 기말에는. 그래서 바로 잡이익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이고요. 여러분 케이스 2는 여러분들이 반대 개념이니까 이제 혼자 한번 읽으면서 이해를 해보세요. 케이스 1이 이해가 제대로 되셨다면 반대 케이스 2는 여러분 스스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릴게요. 뭐냐? 아까 우리 4번 할 때 현금가부족이요 기말에는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아예 등장이 못했다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요 3번 보니까 요것도 12월 31일 결산 시점인데 왜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죠? 등장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런 질문 하시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얘는 등장한 게 아니에요. 1번에서 연결되는 부분이랬죠. 그러니까 1번 대변에 있던 거를 없애는 과정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등장이 아니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4번은 아예 등장을 아예 안 시켰다고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이제 회계 그 현금 가부족 문제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회계 2급에서 일단 좀 이론형 문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 이번 강의를 좀 뭐 끊겠습니다. 네,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격리 담당자는 현재 시제액이, 자, 여기서는 이제 시제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이 이제 실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서,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을 이용하여 차이를 조정하였다. 끊으셔야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선은, 요렇게, 부등호를 먼저 좀 적어 주시고요. 그죠? 실제가 장부보다 많았다 해서 요 부분 동그라미 1이라고 적을게요. 일단 동그라미 1일 때 요때의 분계를 잠깐 적겠습니다. 자, 현재 시작이 장부보다 3만원 많았대요. 반대로 생각하면 장부는 3만원 적게 기록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부를 올바르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차변에 현금 3만원, 대변에 원인 알 수 없었으니까 현금 가부족 3만원.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 시점과 관련된 분계가 되겠고, 자, 그 후 현금 불일치 원인을 지금 발견했네요. 이거 2번 사례. 임대료 기장 누락 장부에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예요? 원인이 발견된 시점 분계는 뭐냐? 자, 2번 분계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기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아까 이론 설명드릴 때 제가 원인 밝히면 어떻게 한댔냐면 얘를 대변에 적어놨던 임시계정인 얘를 차변으로 일단 없애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그럼 대변에는 뭐를 적는다? 대변에다가는 원인 적으면 된다 했었죠. 원인. 그렇죠? 자, 그러면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는 게 얘랑 얘입니다. 둘 다 금액 3만원, 3만원 맞죠? 자, 그럼 대변 보세요. 대변 보시면은 원인이 임대료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답을 좀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앞으로 돌려서 제가 요거 이론 설명 드렸던 거 듣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하겠습니다. 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차변에 현금이 나오고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나오네요. 이거는 뭐 어떤 경우였냐 하면 아까 했던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사실 실제 현금 금액과 그 다음에 장부에 적혀 있는 현금 금액이 차이가 났겠죠. 어떤 차이가 났냐? 장부가 작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기에 있는 분계를 해가지고 차변에 현금 줬고 대변에 지금 현금 가부족 보이세요? 원인 알 수 없었던 거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말만, 요 그림을 가지고 답을 찾아보시면 답은 현금의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많음을 발견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현금 과잉이란 말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실제가 장부보다 많을 때 현금 과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부족이란 말은 실제가 장부보다 작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것만 뭐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할게요. 3번, 4번 쉽지는 않아요. 문제가 2급이긴 한데 쉽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과거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말 결산 시 현금 계정에 이거 계정이란 말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장부란 뜻입니다. 장부. 장부에 차변 잔액이 말 그대로 그냥 현금의 잔액, 장부 잔액이 20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현금 가부족 계정 보이시죠? 이거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현금 가부족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얘도 이제 차변에 2,000원이 있더라. 지금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현금 계정이랑 현금 가부족 계정 따로따로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리고 현금의 실제액이라는 말 나왔죠. 19만 9천 원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 하자는 말이냐면 뭐랑 뭐를 비교해라는 뜻이냐면 얘네들 둘이를 비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캐치하는 게 사실은 힘든 문제였던 거예요. 됐습니까? 자, 현금 가부족이라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현금 가부족이 뭔데? 현금 계정 장부에 적힌 거, 그 다음에 실제 현금 차이.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 거를 비교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1,000원 차이 나는 거 확인되셨죠? 1,000원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우선 분계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계를 하냐? 기말 결산 시 얘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점 잘 봐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니라고 했습니다. 12월 31일 시점에 지금 현금 장부 금액 20만원, 실제로는 19만 9천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자, 우선은 장부 맞춰야 되죠. 어떻게 할까? 현금을 줄여야죠. 1,000원만큼. 요거 일단 아시겠습니까? 현금이 좀 1,000원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1,000원 더 이렇게 많이 기록돼 있으니까 이 밑에 금액으로 맞추고 싶으면 현금 줄여야죠. 자, 그럼 차변에는 어떤 계정 쓰실래요? 조심하셔야 될 게, 아까는 뭐 현금 가부족 아닙니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이 기말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현금 가부족 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잡 쓰셔야 됩니다. 잡. 그리고 차변이죠. 차변이면 비용 계정 자리, 비용은 손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가 1단계.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다음 2단계. 현금 가부족 계정이 여기 보이시죠? 차변에 2,000원이 있으며 라고 했죠. 이 말은 장부를 보니까 차변에 이렇게 현금 가부족 하면서 2,000원이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대변에는 뭐 다른 게 적혀 있었겠지만 지금 요거 차변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 지금 결산이 됐잖아요. 지금 결산이 됐으니까 얘를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요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정리하고 싶으시면, 없애고 싶으시면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라고 적고, 저때 금액이 얼마인데 2,000원이라 적고, 그리고 차변에 이제 정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어디를 읽어봐도 이 현금 가부족의 뭐 원인을 밝혔다라는 말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댔다? 원인을 끝까지 못 밝혔으니까 얘는 잡손실로 잡아야죠. 그리고 2,000원 잡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 차변은 어떻게 됩니까? 계정 두 개 똑같은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잡손실 3,000원이 차변이고요. 대변은 현금 1,000원, 현금 가부족 2,000원까지 되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푸신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한번 뭐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막 신경 쓰지는 마시고 방금 흐름만 한번 익히시라는 의미이니까요. 그래 하시고 4번 문제도 이제 흐름만 익히는 식으로 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거를 좀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T 계정인데 계정 과목 이름이 적혀 있죠. 이거는 뭐냐면 각 날짜별로 분계되어 있던 애들을 T 계정, 이 계정 과목 이름에 전기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생기초 끝장내기 할 때 전기 연습 여러분들 좀 시켜드리면서 했던 말이, 이거 분계로도 한번 만드실 줄 아셔야 돼요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계시다는 가정으로 지금 바로 풀이하겠습니다. 자, 현금 가부족의 대변 얘부터 8일부터 해볼게요. 12월 8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자, 분계로 거꾸로 돌려보면 현금과 부족이 대변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게 이제 3만원씩 가는 거죠. 3만, 공 3개입니다. 얘도 3만원이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바로 적을게요. 얘 같은 경우는 현금과 부족이 이제 차변에 적히겠죠. 이거는 왜냐라고 묻지 마세요. 이거 회계생계초에서 했던 거라서 지금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자 수익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보십시오. 요것도 차변에 이제 현금 가부족이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이 15,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뭐냐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을 잘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12월 8일부터 이게 순차적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금과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 사이에 3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차이의 원인을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를 했었겠죠. 자, 그 중에서 15,000원만큼 원인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대변에 있던 3만원 중에서 15,000원만큼 없애버리고 대변에다가 원인 적은 거 확인되시죠? 자, 근데 기말이 되어 있습니다. 기말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분개를 했다라는 말은 요 3만원 중에서 15,000원 빠지고 나머지 이제 15,000원 요거 이제 정리를 하자는 거죠. 그럼 기말에 이제 뭐 원인 밝혔다라는 말이 따로 없으니까 여기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잡입니다. 잡. 그러면 이제 얘가 이익이냐 손실이냐인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계정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은 이익이라고 적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이번 챕터에서는 했고요. 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계속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